자, ERP에게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11번입니다. 당사는 1년에 한 번 프로그램으로 자동 결산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보기에 기말 정리사항을 입력한 후에 12월 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여기입니다. 자동 결산이 키워드가 되고요. 어디에요? 여러분들 전3에게 배웠는 거 아시죠? 그렇죠. 결산 자료 입력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볼 거냐? 여기죠.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보면은 바로 밑에 결산 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1년이니까 1월부터 12월 달까지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좌클릭해서 금액을 넣어줍니다. 얼마? 3억 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반영하고 그 외에 정리사항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자산도 반영을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에 좌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메시지 나오죠. 감가상각 데이터 다시 불러옵니다. 입력된 상각금액은 지워집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돼요. 좋은 기능인데요. 왜냐면은 위하고는 이런 기능 없거든요. 참고로.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청사항이 이제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첫 번째는 자동 결산을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봐야 되잖아요. 단기 순이익 어디서 봐야 돼요?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되죠. 12월 말까지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2025년 12월 말로 해줘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전표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안 나온 부분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감가상각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미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매출 원가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까지 찾으려면은 본래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까지 다 끝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조회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조회가 안 됩니다. 지금 금액이 지금 똑같이 돼 있고 지금 조회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이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를 보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의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얼마 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여기 단기 순이익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단기 순이익 32229900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당사는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전표 입력 시 관리 항목으로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중 발생한 외상매입금 계정을 조회 시 입력한 프로젝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관리 항목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관리 항목 키워드는요,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관리 항목 원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관리 내역 현황이라고 있어요.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관리 항목 원장은요, 관리 항목이 단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관리 항목 원장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 항목 원장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관리 내역 현황은요, 관리 항목 자체가
복수인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경우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볼 때 관리 항목이 하나를 물어보는지 두 개를 물어보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하나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관리 항목 원장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장부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관리 항목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관리 항목 원장을 자 클릭하면은 계정 항목은 외상 매입금이고요. 관리 항목은 프로젝트예요. 자, D1 프로젝트고 관리 내역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기표 기간 언제예요? 2025년 1월 중이죠. 자, 계정 항목은 외상 매입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회시 입력된 프로젝트가 옳지 않은 걸 물어보잖아요. RPA랑 크라우드랑 온라인 팩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없는 건 몇 번? 그렇죠. 모바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이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당사는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재경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복리후생비의 집행률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줘야 합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예산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이라고 나오면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산관리 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예산관리를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지금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인데 여기를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는 신청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편성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이미 다 진행 후에 그 결과치를 보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왜냐면은 사용한 예산 중에 손익계산서의 집행률은 얼마인지 고르시라고 했으니까 이미 집행이 돼 있고 결과치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돼요? 예산 실적 현황 또는 초과 현황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산 실적 현황으로 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예산 이제 실적 현황이 날짜가 언제냐면은 2025년 4월 한 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서는 어디냐? 재경부이고요. 계정 과목은 복리의생비 쪽이고요. 집행률은 승인 집행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승인 집행으로 볼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복리의생비가 있는데 두 개 다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누계예산 대비 실적은요. 그러니까 복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기라든지 아니면은 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보면 되고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은 항상 마지막 달 지금은 한 달치니까 금액이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분기별 반기별 해가 조회할 때는 무조건 누계 예산 대비 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실 때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몇 프로예요? 그렇죠. 집행률은 84%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3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5년 3월 31일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키워드가 아니고 숨은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아주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5년도 3월 31일자 기준이에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관리용에서는 못 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게 답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 두 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은 얼추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그럼 맞네요. 그럼 재예금 더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1746579400 이게 답이 되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맞네, 이게 세 가지. 왜냐면은 정기 예적금이 이게 재예금으로 돼 있긴 한데 이 재예금이 그거예요. 맞다, 잊어버렸었네.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하고 외화예금이 재예금으로 분류가 돼요. 저 정기예금 생각하고 제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해주는 게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찾을 거냐? 할 줄 아시면은 이렇게 찾아도 되긴 하는데 답은 4번인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을 거냐? 아니면은 제출용으로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해가 여기 이렇게 찾을 거냐?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두고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둘러서 그냥 찾는 방법을 할 거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맡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 쪽으로 해서 조회하겠습니다. 주 메인은 부가가치세 관리고요. 이제 몇 문제 일부는 조금 다른데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는 어디에 있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관할세무서입니다. 관할세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에서는 시스템 관리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시스템 관리에 보면은 사업장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할세무서가 나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자, 클릭해 볼까요? 부가세 관리에서. 자, 이거를 임의로 해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불러오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이 인쇄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할세무서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시험 칠 때는 인쇄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조회를 못해요. 미리 보기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미리 보기 기능이 없네요. 보니까 하도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있네. 미리 보기 있네. 있었네. 하도 오랜만이라. 미리 보기 기능을 보면은 예전에 이거 제가 몇 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송파세무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하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관할세무서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근데 시험 때는 인쇄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 봐요, 사실. 그래서 못 보니까 여기에서는 과세표준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안 나오니까 여기서 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봤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시험장 가면은 인쇄 기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보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그러니까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쇄 기능을 보면은 관할세무서가 나오는데 시험장 때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 관리 쪽으로 해가 볼 때 여기서 보라 이 뜻인 거예요. 사업장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큐브. 자, 클릭을 해서 여기 관할세무서가 있습니다. 어디? 송파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큐브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했을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는 어디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매출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계산서 합계표죠, 말 그대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어디 보라 했어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쪽으로 해서 보시라 했죠. 부가가치세 관리 쪽을 보아주시면은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급한 거래처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급을 한 사람은 누구냐? 매출자가 발급을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령은 누가 했냐면은 매입자가 수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급이하고 수령을 엄청나게 깔려 하시는데, 발급은 매출자고요, 수령은 매입자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은 여기에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2025년 1기 확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거래처가 어디? 나라 상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고정 자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가 발생하였다. 해당 거래의 색 합계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을 했답니다.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러면은 해당 거래의 색 합계로 올바른 것, 자, 보면 되죠.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키워드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키워드라고 돼 있으면요, 부가세 신고서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신용카드도 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죠. 만약에 신용카드가 키워드면은 그 매출전표 수령 등 합계표입니다. 여기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 고정자산 매입분이죠. 그러면은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기 예정. 아까 제가 임의로 해가지고 조회가 될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불러오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저기 15번 문제에서 아까 제가 임의로 조회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불러오기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볼 거냐? 여기 14번만 보시면 돼요. 그 밖에 공점이 있어요. 자, 여기를 자, 클릭 2번 합니다. 자, 클릭 2번 했으면은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얼마예요? 2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7번에다 몇 번?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1에서부터 3월달까지. 자, 조회 눌러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용카드 결제한 거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 관계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고정자산 매입분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서도 봐도 돼요. 그래서 얼마? 20만원이더라. 이렇게 또 보면 되죠. 그래서 17번에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이제 잘 맞는 부분, 그것을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 세운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매입 전자 세운계산서 발급분 부가세액 총 합계는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계표입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인 키워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자, 클릭합니다. 세금계산 합계표 자, 클릭합니다. 자, 매입이야 매출이에요. 매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 합계표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 구분할 때 매입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기간은 2025년 1기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부가세액 총 합계액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외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분 11일 이내 전송분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자 부분만 보면 돼요. 그럼 1130만원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113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8번에 다음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후에 해당 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음 중 기타 감가상각 자산으로 취득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어디지? 여기 명세. 그러니까 감가상각, 명세 요 부분 합치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라는 이름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여기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기 키워드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5년도 1기 예정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부가세는요, 무조건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기타 감가상각으로 취득한 공급가액 합계예요. 자, 여기에 취득한 공급가액 합계 얼마예요? 맞습니다. 공급가 여기 400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납부, 환급 여부와 납부할 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기 예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어디? 부가가치세가 키워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키워드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에서 3월 31일까지 그냥 불러왔기 때문에 한번 그냥 조회키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돼요. 여기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여기를 보아주시면 되고요. 자, 뭐 나머지 건 없어요. 부가세 납부 환급 여부 납부할 세액으로 설명 중 옳은 것 얼마? 52015000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좀 앞에 부분을 좀 어렵게 느낀 이유는 이 키워드가 그 ERP 회계 2급에서 나오는 키워드는요, 직관적 키워드가 좀 나오는 편인데, 직접적인 이제 키워드명,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 찾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유출을 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간접 키워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키워드와 간접 키워드가 나누어져 있는데, 직접 키워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간접 키워드는 내가 유출을 해야 되는 키워드인데, 이번 2025년도 2회차에 해당하는 문제는 간접 키워드가 거의 85% 이상 나왔고, 직접 키워드가 1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해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직접적인 키워드는 이제 거의 안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ERP에게 2급의 키워드는요, 직관적 키워드가 대부분 60대 40 또는 40대 60으로 해서 이제 주로 나오는 편이고, 좀 심한 경우에는 70대 30, 30대 70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이 15대 85로 나오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 문제 중 하나예요. 근데 신유형도 23년도에서도 몇 번 나온 바가 있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간접 키워드가 엄청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파악을 해서 꼭 시험 승연성을 올리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일주일이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다 안 하다 이러면은 합격하기 어렵고요. 꾸준히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준비한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험은 5월달 시험이고요. 항상 4주차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파트에서 ERP 2사 2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